안녕하세요. 온라인 경제 뉴스의 달인 알파균의 경제 뉴스입니다. 오늘은 좀 조회수가 많았던 것 같아요. 조회수 있던 것들이 많아서 잘 출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수 칼럼 전통 미래 에너지 공존 속 투자 기회 찾아라. 송은영 기자인데요. 머니에스 잡지입니다. 석유 수출국기 석유 수출국 기구인 오펙이 얼마 전 발간한 미래 석유 시장을 전망하는 보고서인 오펙의 2021년 세계 석유 전망에 따르면 에너지와 석유 수요가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규모 감소 이후 2021년에 크게 증가했고 향후 지속적인 확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2045년까지 세계 1차 에너지 수요는 28%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인도, 중국, 중동, 아프리카 등 비OECD 국가들이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수요를 이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덕식 기자입니다. 매일경제. 면책 특권 네덜란드 외교관 가족 주차 시비하다 차로 쳤네요. 한국 주재 네덜란드 영사의 가족이 주차 시비가 붙은 한 남성을 차량으로 위협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3일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주한 네덜란드 영사의 가족 A씨는 지난 1일 용산구 하얏트 호텔 인근 한 골목에서 한국인 남성을 차량으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A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손가락으로 모욕적 행위를 했고 면책 특권이 있어 문제될 게 없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신분을 확인하고 돌려보냈다. 이후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보니 A씨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벤처 1세대 티맥스 소프트 놓고 4파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박창연 기자인데요. 베스핀 글로벌은 메가존과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을 양분하는 기업이다. 삼성전자 가전 부분 최고 경영자 CEO 출신은 이혜민 회장과 아들 이한주 대표가 2015년 설립했다. 바이오 디젤 대경 ONT 인수전 IMM 유진 참전 안갑성 매일경제 기자입니다. 1995년 설립된 대경 ONT는 유지, 동식물에서 채취한 기름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다. 사료용 동물성 유지 부분에서는 국내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유지 수출입, 식용 유지 정제, 동물성 유지 렌더링, 해수유 생산 등 사업도 영위하고 있다. 스틱 인베스트먼트는 2017년 대경 ONT를 945억 원에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들 관심을 끈 부분은 바이오 디젤 사업이다. ESG 환경 책임 투명 경영이 주요 투자 트렌드로 자리 잡기 전부터 폐식용유와 도축 부산물을 정제해 재활용 원재료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최근 바이오 디젤은 원료 판매 단가가 오르면서 매매가가 높아졌고 대경 ONT의 탄소 배출권을 획득하게 해줌으로써 기존 정유사들의 매력적인 투자처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강두순 기자네요. 매일경제. 사모펀드가 끌었다. 올해 역대급 M&A. 지난달부터 개정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영향으로 M&A 시장 성장세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PEF는 10% 룰을 적용받아 투자 대상 기업에서 기업 주식을 10% 이상 취득해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된 법 시행으로 취득 지분율에 대한 규제가 없어지면서 10% 미만 소수 지분에 대한 투자도 다양하게 집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칼라일 CEO 출신 정치 신인, 경력 성향 트럼프 담론골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주지사 선거에서 승리한 글렌 영킨 55세는 정계 입문 전까지 세계적인 사모펀드인 칼라일 그룹 최고 경영자 CEO로 일했던 정치 신인이다. 영킨 당선인은 이번 주지사 선거에서 이겨 연방 상하의원 경력 없이 월스트리트 건물에서 워싱턴 DC와 맞닿은 버지니아주의 CEO로 곧장 자리를 옮겼다. 지난해 9월 칼라일 그룹에서 물러나 올해 1월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해 성공을 거뒀다. 의원 경력 없이 백악관으로 직행한 CEO 출신 정치인 선배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닮은 꼴인 셈이다. 눈덩이 과징금 해운업계의 비명, 수년간 번 돈 다 토해내란 얘기입니까? 국내 해운사들이 가장 반발하는 대목은 공정위가 15년간 매출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한 해운사 관계자는 지난 15년간은 제재하지 않고 있다가 시간이 한참 뒤에 담합으로 규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당시는 적자가 지속되던 때였다. 해운사들이 공동회의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쌓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다. 산꼭대기에도 지어도 팔리판 20억 넘어도 오피스텔 묻지마 투자 유준호 매일경제 기자인데요. 아파트에 비해 낮은 규제 문턱은 오피스텔 청약 강풍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청약대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당첨 후 명의 이전도 가능하다. 투기 과열지구라도 100실 미만 오피스텔은 전매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 청약 포기에 따른 불이익도 없다. 웃돈을 노리고 청약한 후 예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당첨을 포기하면 그만이다. 아파트와 달리 별도 의무 거주기간이 없는 데다 주택담보비율 LTV도 최대 70%까지 가능하고 아파트 청약 때 무주택 자격이 유지된다는 장점까지 맞물리면서 오피스텔이 부동산 틈새 상품에서 돈 되는 투자 상품으로 시선을 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아파트 공급이 지연되면서 정부가 바닥난방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 점도 투자 과열 양상을 부추긴 것으로 파악됩니다. 상속세 가산세 폭탄이 기가 막혀. 건구찬 서울경제 기자네요. 증여세를 성실히 납부했더라도 상속세를 추가로 내고 신고 납부 불성실 과산세까지 추징되는 경우가 있다. 상속세는 과거 10년 동안 증여분과 사망 당시 상속재산을 합산해 납부해야 하는데 사전 증여분의 세금이 적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상속세를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득세는 속여도 상속세는 속일 수 없다는 말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속세제가 조세 편의주의에 매몰됐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과세당국은 덜 낸 세금을 9.1%의 9.1%의 이율로 추징하지만 더 거친 세금에 대해서는 고작 연이율 1.2%로 환급한다. 국세청은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모든 세목에 적용된다고 설명하지만 세제의 특성상 상속증여 관련 가산세는 응능부담 원칙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집값 폭등에 금수저 세금 옛말 중산층 상속세 쓰담이 몰려온다. 건구천 기자네요. 서울경제죠. 가업승계 활성화는 해묵은 과제다. 가업상속은 일반적인 상속과 결이 좀 다르다. 오문석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가업상속은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라기보다는 기업 경영 연속성의 확보라는 성격이 짙다며 일본과 독일의 경우 상속세율이 높지만 가업승계에 대해 간대한 것은 가업승계를 통한 고용과 투자 등 국민경제의 순기능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도 2008년부터 가업승계 제도를 마련했지만 대기업은 배제되고 중소 중견기업에만 적용된다. 그나마 사후관리 요건이 해외에 비해 너무 까다로워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밀폐용기로 유명한 라겔락과 세계적 손톱깎이 제조사인 3세븐 등의 경영권이 상속세 부담을 이유로 사모펀드로 넘어갔다. 오문성 학회장은 기업 오너의 주식과 핵심 자산은 현금화하기 어려운데도 세금부터 부과한다며 기업 상속을 위해서는 자본이득세 전환이 최선이지만 당장 어렵다면 세율 인하와 가업공제 사후 요건 완화, 기업 규모별 차별 철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업그레이드, 아스트라제네카 이어 노바백스, 다음은 자체 백신. 김도윤 기자네요. 머니투데이 기사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기술 이전 라이선스인 받은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도 글로벌 승인 절차에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 1일 인도네시아 공화국 의약품 규제 당국이 노바백신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하면서 제조합 단백질 방식 코로나19 백신 중 처음으로 허가를 획득했다.
첫 승인 사례로 다른 나라 규제 당국의 심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노바백스는 최근 캐나다에 가속 심사 절차 제출을 마쳤고 유럽 EMA 유럽의약품청에 최종 규제 검토를 위한 데이터를 냈다. 다수 국가에서 허가 심사를 받고 있어 글로벌 승인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승인 절차가 순조로울 경우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하는 노바백스 백신 물량이 올해 4분기부터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병국 NH투자증권연구원은 노바백신이 인도네시아에서 첫 승인을 받았고 다수 국가에서 글로벌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며 국내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 SK바이오사가 이미 생산을 완료한 4천만 도주 물량에 대한 매출이 인식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올해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생산 등을 토대로 눈에 띄는 실적 성장을 구현하고 있다. 투자정보업체 FN가이드가 집계한 올해 SK바이오사이언스 추정 실적은 매출액 9,6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4,3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폭발적인 성장세라 할 수 있다. 알파균의 경제뉴스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